오늘도 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네, 미증시 환호와 또 절망이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오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급등하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겠구나 싶었다면은 또 마감가를 보면서 많이 좀 처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변동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도 어저께 새벽까지 보다가 뭐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시장 정말 중심 잡고 잘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잦아들기에는 이르다는 그러한 시각 어제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이 반등이 아니라 또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갈피를 잡기 어려운 그러한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종목 또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 많이 연락 주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전화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방송 초반에 전화를 주셔야만 저희가 상담을 원활하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남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아울러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 구체적으로 적어주신다면 더욱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상담한 종목들의 리뷰 저희가 밴드에 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죠. 밴드 입장 방법도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밴드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이쪽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오니까요. 입장해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사칭이나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별 솔루션 잠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관세로 인해서 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 충격이 계속해서 가해지면서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백악관 고문 나바로와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 CEO가 또 이 관세를 놓고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데일리 TV 쇼츠를 통해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측근이 관세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책사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을 멍청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관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나바로 고문이 머스크를 자동차 조립업체 경영자라고 깎아내린 데 대한 반응이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나바로의 발언 영상을 공유하며 조롱성 댓글을 달았고 과거 나바로가 인용한 가짜 전문가 론 바라를 언급하며 그의 전문성을 공격했다. 그는 테슬라는 미국산 부품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 제조업체라며 반박했다. 두 사람의 충돌은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와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백악관은 남자애들은 원래 그렇다며 논쟁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시황 분석부터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영상에서도 살펴보셨다시피 이 관세 이야기가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환율도 오늘 1,480원을 또 돌파하면서 우리 시장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 또 전강 후약으로 아쉬움을 남겼다면 또 오늘 시장은 좀 안타까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잠깐 쇼츠를 보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정책을 놓고 이렇게 실세들이 저런 식의 암투 그리고 어떤 그 분쟁을 초래한다라는 거는 이런 관세 정책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도 성공하기가 힘들다. 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공화당 내 의원들조차도 이러다가는 뭐 내년도 중간선거 다 망한다. 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자. 뭐 행정명령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뭐 어떤 입법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전 주에서 지금 뭐 시위도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트럼프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이 관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거지는 것들이 결국은 환율이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원하는 다시 한번 또 뭐 지금 뭐 공항이라든가 이런 환전소에서는 1,500원의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소위 달러화 말고 대표적인 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엔화 아닙니까? 네. 그 엔화도 다시 또 147엔, 8엔까지 갔다가 지금 145엔대에서 또 움직여주고 있는 이런 우리는 약세 그리고 엔화는 강세. 이것은 지난 8월 달에 계속 강조드렸지만 엔키리 자금 청산에 대한 우려를 또 불지시키는 게 아니라 또 고조시킬 수 있는 네.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외국인들이 이렇게 현 선물을 지속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러한 요인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제도 그랬고 또 이틀 전에도 미 증시의 움직임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S&P 500을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상당히 그 물론 쉽게 우리가 저점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통상적으로 개파락하는 과정들 속에서 장대 음봉이 연출되고 있을 때는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월요일 날 이렇게 장중 저점 마이너스 4%에서 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플러스 4%까지 올라가고 이 바디의 양봉과 위아래 지지와 저항의 꼬리를 잡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단기적으로는 5,300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저항 그리고 바로 요 라인들이 되겠는데요. 4,800에서부터 4,900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이 형성이 되면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짧으면 이번 2, 4분기 그리고 길게는 정말 각국의 어떤 협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는데 일단 S&P 500 기준으로는 4,800과 5,300을 위아래 상단으로 두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뭐 2,300이 뭐 일순간에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2,300에서 2,400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빨리 환율이 최소한도 지금 뭐 1,500원 근처 뭐 1,480원 가고 있는데 1,450원 내외 정도라도 내려와야만 뭔가 그래도 가닥이 잡혀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 어떤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중국하고는 아주 뭐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마치 치킨 게임 마주 달리 열차처럼 지금 달려가고 중국에서도 한 6, 7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단계별로 하겠다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위안화의 절하를 건드릴까 말까 이거까지 간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네. 또 위안화하고 동조가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위안화를 건드리는 거다라고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결국 한국과 일본, 우방국, 동맹과의 그러한 관세 협상을 우선시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얘기들 또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가 대행 체제였었어요. 네. 안타깝게도 뭐 트럼프하고는 우리하고는 아주 이래저래 악연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대통령 대행과 통화를 하면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그나마 우리에게는 좀 위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뭐 환율이라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관세 협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 우리 시장이 수급의 개선을 위해서는 환율이 좀 안정세를 보여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엔화와 위안화의 흐름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관세로 인한 협상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도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 되실까요? 클리오. 네, 클리오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18,600원에 네, 100%입니다. 18,600원에 20% 갖고 계시는 거 맞으실까요? 실은 100%예요. 100%를 갖고 계신다고요? 예, 네, 그럼 비중을 완전히 여기다 다 실으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좀 이 종목을 구매를 하게 되셨을까요? 매수를 하게 되셨을까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나.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이 부분이 고민이시란 말씀이실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일단은 매수가 대비해서 떨어졌는데 비중을 많이 싣고 계시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네. 사실은 뭐 우리가 바이앤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종목별로 업종별로 말씀도 드리면서 진단을 해드리고 있지만 지금의 이런 어떠한 그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예단을 하고 또는 뭐 예상을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하다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든 자산들, 지금 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그렇고 환율 시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마진콜 당하니까 안전자산이었던 금까지도 매각을 하고 있고 뭐 다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산 시장이. 예. 그럼 뭐 주식이라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자산 중에 하나인데 뭐 실적이 어떻다 또는 펀더멘탈이 어떻다, 멀티플이 또 어떻다, 또 저 PBR이다 저 PER이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러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관세를 뭐 유예한다든가 아니면 협상이 잘 돼서 한국은 뭐 한 5% 10%만 그래 관세하자 이래 버리면 그냥 뭐 하루아침에 100% 올라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좀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클리오라는 종목을 갖고 계신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색조 화장품 쪽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뭐 실적도 개선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종목인데, 지금 요 실적단들을 보시면 매출도 증가가 되고 있고 올해도 영업이익도 340억 정도 추정이 되면서 39%, 내년에도 22%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전체적인 적정 목표 주가를 조금 하향 조정은 했지만 25,000원 정도를 적정 목표 주가로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이 뭐 오늘 내일 25,000원까지 가느냐? 뭐 시장이 좋으면은 뭐 단 며칠만 해도 갈 수 있고 한 달 이내에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얘만 뭐 이 목표가 대비해서 괴리율이 높거나 크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비중 100%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나쁜 말로 하면은 뭘 하나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본인도 느끼시죠? 예,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 아닙니까? 얼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고 여기서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나를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빠져도 뭐 그냥 끌고 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뭐 한다 그러면은 그렇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시면 순간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그 소위 대체거래소에서 진행을 하면서 뭐 거의 뭐 하한가를 한번 갔다가 또 그 다음날 뭐 상 근처 갔다가 이렇게 음봉과 양봉을 번갈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뭔가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뭐 한 주, 두 주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비정상적 캔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정상적으로 흐름을 감안해서 보면은 지금 이 위치들 17,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한 22,000원 사이에는 갇혀 있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뭐 홀딩 하시다가 지금은 뭐 여기서 뭐 손절을 해라 이런 종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18,500원 내외 18,000원 이상 넘어오면은 최소한도 비중을 50% 정도만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또 100%를 채우시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클리오 같은 경우 현재 17,000원과 22,000원 사이에서 박스를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18,000원 라인에서 비중을 줄여보자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전략들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풀무원이요. 18,000원에 30%요. 네, 풀무원 18,000원에 30% 갖고 계시고, 그럼 이 종목 언제쯤부터 보유를 하셨을까요? 한 2, 3주 됐나 봐요. 2, 3주 정도 되셨고, 그럼 네. 계속해서 좀 주가가 그래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안타까운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추매를 해야 되는지, 그게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하십니다. 예. 아이고, 그 2, 3주 전이면은 19,000원 꼭지 단기적으로 꼭지 했을 치고 때 내려올 때 고기도 샀어요. 그냥 더 야, 올라갈 줄 이거 알고. 뭐 미국 그 현지 공장도 잘 돌아가고 미국에서 매출도 잘 나온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뭐 하면서 너도 나도 그 당시 때 한 18,000원대부터 뭐 리포트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목표가 뭐 2만 원, 뭐 2만 1,000원 막 일어나면서 그렇죠. 22,000원. 예.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했더니 그냥 털커덕 물려버렸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제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홀딩하거나 매수도 해도 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점이 하염없이 이탈되고 어디가 저점인지 모를 정도고 어떤 시장 중심에 있지 못하고 그러는 것들은 조그마한 반등이라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풀무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을 이게 보고 있어요. 아침에요. 예. 좀 전에 120개월 2평까지 쫙 빼더니 올리더라고요. 예. 거기가 저점이 되는 건지 좀 기다려도 되는 건지. 예, 아주 그 좋은 질문을 하셨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렇게 이게 시작점이 여기였습니다. 예. 그렇죠? 이 시작점일 때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예. 그리고 계속 횡보하다가 빵 하고 뜨면서 다시 횡보해주고 5일선 이격 좁혀놓고 이제 다시 랠리를 하면서 19,30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예. 그런 다음에 뭐 여기서 산 거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좋아요. 괜찮아요. 18,000원 요 자리에서. 그러다가 만약에 특별한 악재 없었으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도 있는 자리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격을 좁혀 내려오는 과정이 있었고 여기가 결정적인 주가가 나 이제 조정 보일래라는 그 시그널을 준 캔들과 이평선의 데드가 난 자리입니다. 예. 그러면 이때 지지가 안 되고 21선도 꺾어져 내려오는 이 시점에서 매도를 못한 거예요. 조금 이거 여기서 지지받고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때 고점이 17,9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선은 그때 17,000원에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17,000원이 이탈되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매도했다가 그리고 지금의 자리를 보니까 어떤 자리예요? 이 밑에 꼬리 달린 자리가 바로 지난번에 올라올 때 이 고점인 자리이면서 이 시작했던 그 고점의 자리에서 딱 지지받는 모습이에요. 121선에 근접해 주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흔들리더라도 이 12,000원과 12,500원만 잘 유지가 돼준다면 오히려 예.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이제 된 거예요. 다만 예. 확실한 시그널은 아직 거래가 실려주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짜 거래 없어요. 이거. 예. 없을 때는 없어요, 이게. 예. 그리고 대신에 요 고점에서부터도 외국인들도 매수 들어왔고 기관 애들이 매도 때렸는데 외국인들도 여기 어디쯤에서 이제 물려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매도한 흔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매일 사요. 조금이고 그러니까 많고. 얘네들은 사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어차피 롱텀으로 보고 이러한 종목의 펀더멘탈이라든가 멀티플이라든가 향후의 실적의 우상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뭐 길게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주가가 올라올 때는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기관 애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세요. 외국인들이 뭐 매도 좀 하고 매수 좀 했지만은 기관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가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만약에 안정이 돼 준다. 뭔가 뭐 우리 음식료 쪽도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풀무원은 미국 공장도 갖고 있고 거기 현지 법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상대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은 버티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30% 비중인데 지금 뭐 13,000원 초반, 12,000원대 초반에서 추가 매수해서 이걸 50% 이상 할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뭐 굳이 하시겠다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뭐 13,000원 초반 내지는 이하 자리에서는 뭐 조금씩 분할 매수 더 하고 대신에 목표가를 18,000원까지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기가 넥라인이 되는데 이 16,500원부터 17,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000원만 가도 할아버지하고 팔겠어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풀무원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이 부분 상담 내용 주셨는데요. 13,000원 초반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16,500원 라인을 1차 목표가로 대응해보자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면서 고민이 깊어지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분의 또 어려움과 고민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가지 방법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화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방송 초반에 전화 주셔야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이데일리 TV 채널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마찬가지로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또 깜짝 코너죠. 정오의 시간, 이 종목은 왜? 라는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또 파트너님이 짚어주셨었는데 오늘은 또 이 넥스틸이라는 종목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한덕수 대행과 또 트럼프가 대화를 나누면서 미국과 이렇게 조선 또 알래스카 LNG 부문에서는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또 강관, 피팅 이쪽의 흐름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알래스카 개발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아마 협상의 조건으로 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내내 이 알래스카 개발, 뭐 LNG와 관련된 부분들 오늘 뭐 조선업종도 당연히 아침부터 갭상승 나왔다가 좀 밀리기도 하고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쪽을 중심으로 좀 계속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의 측면에서 이것도 일종의 정책 관련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트럼프의 정책 한국이 동조하고 참여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뭐 시총 한 2천억 내외 동양철관이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들 뭐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들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도 보였는데 사실은 먼저 움직였던 대장주는 넥스틸이었습니다. 그래서 넥스틸의 경우에도요. 지난번 구간에서 보면은 이렇게 잠잠히 있다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연출이 되면서 이제 급등을 해주고 18,700원까지 갔던 이 주식인데
그러고 나서는 또 원위치가 됐죠. 원위치가 되면서도 오히려 시작점이 위치해 있었던 자리들, 이러한 자리에서 10,000원대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런 재료가 다시 부각이 돼주니까 급등의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거래도 이렇게 또 실려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기다렸다가 재공략하는. 다만 이제 여기 직전 고점을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만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하기 전에 1차적으로는 요 16,000원 정도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그리고 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요 한 11,000원, 12,000원에서부터 16,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한 번 내려올 것이냐,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도 접근하면 좋겠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 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LNG 터미널이라든가 그리고 또 전체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자원 개발과 관련돼서 국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알래스카 관련해서 내가 좀 접근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러한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틸 단기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16,000원 돌파 여부 확인해 보자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알래스카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또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급등하는지 또 하락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나 또 유튜브로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께서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TV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오늘장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분석 도와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56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종목명은 원익 QNC, 매수가는 24,000원에 비중 3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많이 내려와 있고 또 반도체 종목들 좀 갈 필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모르는 구간일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2월, 3월 달에 그래도 IT 소비자 쪽들 꿈틀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메모리 가격의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관세 폭탄이 삼성전자도 다시 또 오늘 52,000원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죠. 자유로울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원익 QNC 역시 이 쿼츠 부분에 있어서의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목표가도 물론 하향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3만 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주가의 모습만 놓고 보신다면 그 자리를 쉽게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이었죠.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고점을 4만 1,000원을 기록한 이후에 항상 주가라는 것은 급락과 급등과 급락 그리고 완만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지금의 이러한 자리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바로 22,000원에서 이 자리가 쌍봉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저항으로 작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본격적으로 다시 또 뭐 3만 원이든 뭐 직전 고점 4만 원을 향해서 가려면 22,000원 이상이 안착이 돼줘야만 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요 17,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하방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순간적으로 관세 우려 이런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같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어떤 클리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이 직전에 이 지지라인을 이탈한 이 모습들이 시장이 되반동 주면 뭐 언제라도 50포인트 어저께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네. 물론 윗골이 달리면서 밀리긴 했지만 뭐 50포인트, 100포인트는 금방 나올 수도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빨리 얘가 17,000원에 올라와 줘야 돼요. 다시 내 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또 안정적으로 뭐 18,000원 또는 2만 원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17,000원 안착 지금 뭐 매도는 하지 마시고 17,000원 안착되는 걸 확인하신 이후에 그리고 뭐 2만 원 근처 가면 거기서 좀 비중을 때렸다가 다시 또 8, 9천 원에 채워 넣으면서 비중 30%를 단가 낮추고 수량을 좀 늘리는 이런 어떤 움직임을 당분간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QNC 역시도 이 관세 영향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17,000원 안착 여부 확인 이후에 2만 원 근처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자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한미 반도체 한미반도체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어디로 샀어요?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1,900원에 20%. 61,900원에 20% 갖고 계시면 현재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거의 다 근접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제가 지금이라도 조금 미치더라도 지금 시세가에 팔아야 할지 아니면 조금 기다리면 제가 산 거에 조금 올라갈 수 있나 확인 좀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아무래도 이 시장이 빠지니까 또 좀 더 하락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미반도체는 뭐 HBM TC 본도 관련해서 뭐 지겹도록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건지도 아시잖아요. 네. 그게 엔비디아 그리고 바로 뭡니까? 하이닉스죠. 네. 그런데요. 지금 뭐 하이닉스조차도 순식간에 그냥 뭐 16만 원대로 주저앉아 버렸고요. 네. 엔비디아는 얼마까지 빠졌는지 아십니까 혹시? 엔비디아요. 지금 예. 가격을 모르는데. 엔비디아가요. 네. 이 종목이 140불, 150불 갔던 주식이 네. 장중에 90불도 깨졌습니다. 네. 예. 아주 그냥 뭐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거죠, 사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얘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엔비디아로 파생이 되는 흐름들이 지금 관세라는 폭탄을 맞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엔비디아를 30분 봉으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고 계시죠? 화면. 네. 네. 이게 엔비디아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 속에서 계속 이 자리가 잘 지켜졌었습니다. 115불에서 이 120불 자리가. 네.
그럼 이 자리는 만약에 한미반도체로 대응을 한다면은 최소한도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탈이 되고 여기서 하방을 한번 잡아주는 듯 했다가 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됐는데 의미 있는 모습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이었죠. 정확히 87불이었습니다. 90불도 깨진 자리. 네. 뭐가 나왔습니까?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이 여기 나왔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반등을 이렇게 105불까지 주었다가 다시 이제 되밀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종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96.3불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엔비디아가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87불과 90불에서 지지를 받아주느냐가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가 뭐 5만 9천 원이 될지 6만 원이 될지 또는 5만 8천 원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87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거기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정도면 그래도 사도 되겠구나라고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 뭘 하든 매수세가 발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가격대입니다. 61,900원이니까 59,000원에 매도하면 손실폭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워낙 주변 여건이 불안하고 힘드니까 현금화 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현재 이 엔비디아의 위치를 딱 보니까 최소한도 얘가 100불 이상은 가면서 110불도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거래들을 보시면은 어때요? 거래가 그렇게 크게 실린 게 없죠? 네. 여기 이 90불이 깨진 자리에서 거래가 엄청 실렸잖아요. 네네. 예, 바로 이제 한미 반도체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린다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음봉의 자리에서 거래가 좀 실린 게 좀 찝찝해요. 74,900원,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였는데 결국은 거래가 실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패대기를 쳐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거래가 이제 급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내가 만약에 쿵 하고 엔비디아가 올라와 주고 하이닉스도 다시 18만 원 이렇게 회복해 주는 흐름이 된다라면 최소한도 7만 5천에서 8만 원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네. 네, 그리고 비중도 20%면은 부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제 돈이라면 지금부터 만약에 이 자리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조금씩 매수해서 1차 8만 원 목표하고 2차 10만 원 그렇게 저는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크게 물린 자리도 아니고 더 밀리면은 차라리 진짜 뭐 내가 더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면서 견뎌주세요. 그래서 최소한도 내가 단기적으로 좀 불안하다 하시면은 뭐 7만 원에서부터 8만 원 사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50% 이익 실현하시고 네. 그리고 한 10% 정도만 주야장창 내가 그러면 갖고 가보자 이렇게 대응하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힘내십시오.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한미반도체 지금 자리에서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7만 원 그리고 8만 원 라인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흐름까지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서트룩스 네, 솔트룩스. 29,000원에 10%입니다. 네, 29,000원에 10% 갖고 계시고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은 수익권이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까 싶어서 여쭤본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더 내려가면 지금이 이제 챙겨야 되고, 네. 아니면 지금 뭐 AI 뭐 이재명하고 뭐 같이 뭐 우리나라 막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네. 예.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많이 전화 오신 분 중에
요 한 2, 3일 동안 핫하게 움직인 AI 소프트웨어 쪽들, 그렇죠? 네. 예,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서 뭐 자산이든 인재든 일본으로 간다.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하는데 그나마라도 이제 솔트룩스 정도가 나름대로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 AI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렇게 보시죠. 자, 지난번 구간에서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잘 보여왔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쉬었다가 12,30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하고 올라오더니 바로 36,900원까지 올라왔던 주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2달째 이제 지금 가격 조정을 보였는데 이 보이는 과정에서 이 하방의 자리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2개의 줄을 걷죠. 보이시죠? 네. 화면? 네네. 1차 상승을 하면서 저항으로 작용이 됐고 이 자리가 밀렸다가 돌파가 돼주니까 2차 상승 나왔고 이 저항의 자리가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돌파를 해주니까 이제 새로운 고점을 또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새로운 고점을 또 돌파하러 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이거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줄 근 자리죠. 네. 이게 27,000원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이 27,000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얘는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지난번 뭐 36,000원을 갈지 아니면 뭐 3만 원을 넘어갈지 그거는 이제 그 시장의 힘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러니까 딱 기준점을 27,000원 내가 훼손되면 나는 뭐 포기하고 뭐 손실을 내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도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 비중 10% 정도니까 난 좀 더 홀딩하면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저께 33,3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내일이든 모레든 돌파하러 가면은 그때 얘가 한 번 더 이 33,000원을 넘어가는 자리가 나오니까 나는 한 34,000~35,000원에 매도해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또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솔트룩스 같은 경우 33,000원 돌파 여부 체크해보면서 분할 매도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유니언 머티리얼즈. 네, 유니온 머티리얼즈. 2,700원. 네, 2,700원의 비중은요? 10%. 네, 10% 갖고 계시고 네.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거 산 지가 23년도 쯤에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물 타가지고서 지금 이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렇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네. 이거 반은 파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오랫동안 매수를 하고 계신 보유를 하고 계셔서 더욱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팔고 나올 마지막 기회가 왔다. 네. 그런 반은 팔았어요. 그런 생각 드시죠? 네. 몇 년도에 사셨다고요? 23년도? 2023년도. 네. 자, 지금 월봉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히토류 대표적인 중국에서 뭐 히토류 규제만 한다고 하면은 꿈틀꿈틀 됐던 이러한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올라간 자리들 그리고 지난 2023년에도 이렇게 올라간 자리들 이걸 보지 마시고 평소에 움직였던 자리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그냥 2,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잘 가야 3,000원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2023년도에 매도를 못 탔으니까 물 타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하고 여기서 뭔가 한 번 더 나와서 진짜 또 한 번 뭐 5,000원에 갈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만 놓고 보면 힘이 없어요. 하도 나쁘게 얘기하면 울고 먹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여기는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지난번 2월 3일 날 22,785원 자리.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이 지금 시청자님처럼
여기에서 사서 물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요 조금만 올라오면 나 요거 마저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흔들어대면서 저 물량을 조금 더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만약에 칠 때 진짜로 손실을 최소화시키시면서 뭐 2,500원이 됐든 2,700원이 됐든 감사합니다 하고 빠져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원. 2,500원부터 2,500원부터 예. 2,700원이요. 예, 그 사이. 근데 제가 보니까 2,400원까지는 가는 것 같아서 예, 예. 아, 뭐 거기서 팔고 싶으면 거기서 팔아도 좋고. 손해가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거래 힘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죠. 지금 뭐 200만 주 거래 가지고 저걸 막 쉽게 돌파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럼 한 2,500원에 매도해도 될까요? 2,500원부터 뭐 분할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예, 예. 2,500원까지는 가요. 그러다가 내일이라도 당장 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통화하면서 아, 우리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면은 이거는 뭐 또 급락이죠.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고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자주 봐야 돼. 예. 뉴스 집중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2,500원까지 볼게요. 네. 네. 네, 유니온 머티리얼 2,500원 라인부터 매도로 대응해 보자라는 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담한 종목들 또 차트와 더불어서 자세한 가격 전략들 또 저희 리뷰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또 리뷰 이런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밴드 오셔서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 말미에 또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아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종목들이 있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서스 그리고 LA캠 이렇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보내주셨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좀 시총 낮은 종목들 위주로 상담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수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뭐 62,000원에서 52,000원까지 급락을 했으니까 뭐 여타 다른 뭐 시총이 작든 크든 같이 이제 밀릴 텐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방을 잡으려는 종목들이 있고 더 추가 하락하는 종목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끊어야 될지 아니면 뭔가 그래도 어떤 이슈라든가 섹터에 묶여가면서 대반동도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인 또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러한 종목으로도 분류도 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의를 좀 주시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급반등 주면 빠질 때는 우수수 다 빠지지만 올라올 때는 수미 안가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놈이 최소 수미 정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서 뭐 지금 뭐 이렇게 바닥권에 놓여 있거나 급락한 상황에서 뭐 매도하고 저놈이 좋아 보이네라고 쫓아가지 마시고 반등을 주는 어떤 시점이 됐을 때 내 종목이 덜 올라온다. 뭐 저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빠르게 그 종목을 교체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계속 필요하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뭔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들 여기서 한 번 더 쿵 해서 만약에 진짜 삼성전자가 뭐 5만 원도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더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런 자리 아닐까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계속해서 좀 반등 시점을 노려서 또 가져가야 될 종목과 가져가지 말아야 될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또 고민도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